일명 타작마당으로 전 국민에 충격을 안겼던 은혜로교회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북한정의연대가 UN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담아 발행한 구티비 지면신문 위클리 굿뉴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아 더욱 깊이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YMCA가 1919년 일본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인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대립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중세시대 프랑스에 지어진 고딕 성당, 그 안에 담긴 기독교적 의미를 사진과 글로 풀어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명 타작마당으로 전 국민에 충격을 안긴 은혜로교회 사건, 구티비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교주 신옥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 폭행은 물론 헌금 갈취와 탈세, 불법 외화 반출 등 교회에서 이루어진 각종 위법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폭로로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집단 은혜로교회에서 탈출한 신도 3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회견에 앞서 공개된 타작마당 실태는 가족 간 무차별적인 구타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타작마당 폭행은 어린아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어른들이 행사한 폭력과 고성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타작마당 자체가 은혜로교회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타작마당을 당하면서 얼굴에 피범벅이 돼도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도 안 합니다. 피지에 도착하면 피해자 대부분은 함께 온 가족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간 얼굴을 못 보는 생이별도 강요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은 서서히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신옥주만을 절대적인 우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피해자들은 신옥주가 신도들에게 헌금 할당량을 부과해 막대한 돈을 거뒀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옥주가 피지의 편법으로 송금한 돈만 57억 원에 달하고 비공식으로 빠져나간 돈은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은혜로 교회는 개미떼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헌금 할당량이 있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대부분 식당, 설거지 일을 하거나 홀서빙, 파출부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을 마련한 다음 매주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 외부에서 돈을 벌 수 없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난방도 없는 교회 바닥에서 종이 가방 접기, 전선 연결 등 부업에 동원되고 피해자들은 피지 현지에서 신도들이 폭행과 사고, 노동 끝에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외교부가 적극 나서 현지 지도부 인사들을 송환하고 해외로 불법 송금된 57억 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UN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정의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주간에 대해 설명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내달 25일부터 3주간 열리는 자카르 코리아 대회는 공연과 전시, 포럼 등을 진행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대회 기간엔 북한 인권단체들과 국내 예술인들이 참여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자카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란 뜻을 의미합니다. 주최 측은 북한에 박해받는 이들을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 인권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회상하므로 전 세계 관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세계 노예지수와 종교 박해지수 1위인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반인도 범죄와 학살을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 발행한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가 어느덧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발굴하고 사회 이슈를 재조명하겠다는 취지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위클리 굿뉴스는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건강한 미디어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치렀습니다. 굿TV도 이에 동참하며 위클리 굿뉴스를 창간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현안에 귀 기울이며 교회 안에 넘쳐나는 선한 사역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소식을 보도하고 사회의 이슈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정도 언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창간 기획으로 진행된 생명존중 환경사랑 캠페인은 총 32회에 걸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큰 논란이 됐던 세습 문제,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를 낸 정상회담, 그리고 아프리카 조혼 문제로 본 국제적 이슈 등을 무게 있게 다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기엔 전 세계에 흩어져 취재 역량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각계각층의 칼럼진들도 풍성한 정보 제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창간 이후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3주간의 특별 기획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제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늘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지금 가짜뉴스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이러한 때 더욱 위클리 굿뉴스가 건강한 미디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바른 소리로 쉼없이 달려온 1년. 위클리 굿뉴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아 창간됐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교회를 비롯해 한국 사회를 일깨우는 종합 미디어 주간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서울 YMCA가 1919년 일본 동경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YMCA는 28 독립선언은 당시 일본 동경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선언과 주권 회복을 외쳤다는 점에서 세계 독립운동사에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적 거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며 기념사업을 통해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합니다. 통일한 마당, 영화와 역사 이야기, 한국 민속예술 공연과 같은 문화제를 비롯해 기념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진행하고 28 독립선언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제1본한국 YMCA 회관을 신축해 독립운동 성지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방향이 같은 탑승객을 차로 태워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 카풀, 승차 공유라고 하죠. 카카오는 16일 내놓은 어플을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카풀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이 상업적인 서비스를 두고 찬반 여론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과 함께 택시업계에선 손님을 빼앗을 거라며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인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인지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횟수 제한 등의 중재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되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풀 논란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운행은 금지됩니다. 카풀에 해당되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영업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선 유상 운송이 허용되는데 시간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상업적 목적보단 서비스 목적이 강하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단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영업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같은 택시기사들한테는 바로 타격이 있죠. 싼 운송수단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일단 시민들은 반기는 건 당연한 거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을 하겠다면 이건 불법 아니냐는 얘기죠. 또 일정 시간 동안에만 카풀 서비스가 운영되더라도 결국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운전자의 운행 시간까지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단 겁니다. 카풀 서비스를 놓고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택시 업계의 대규모 반대 시위와 파업 강행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카풀 운전자용 앱은 현재 50만 다운로드 수를 돌파했습니다. 운송수단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아니라 기존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밤 늦게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행사 같은 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택시를 못 잡을 때가 조금 많았는데 카풀 서비스가 생기면 아무래도 귀가하거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면 안전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범죄 경력 확인 증명 등 카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범죄에 좀 노출될까 봐 좀 걱정이 많았는데 카풀 서비스도 솔직히 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 밖에도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 시간대가 현행보다 1시간 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카풀 찬성의 신호탄으로 작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카풀 운행을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운행토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협상은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진 명확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중세시대 프랑스에 지어진 고딕 성당을 찾아다니며 건축 양식에 담긴 기독교적 의미를 사진과 글로 풀어낸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높은 천장과 수직 첨탑, 크고 긴 창문을 덮은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성당 내부로 정교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빛. 중세시대 고딕 성당을 건축한 예술가와 장인, 신학자들은 빛은 신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담아 성당의 주요 건축 재료로 빛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개최한 강덕원 작가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고딕 성당인 노트르담 성당, 샘세브랭 성당, 생트샤펠 성당 등을 찾아다니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 등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한편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전시와 함께 출간된 책에선 성당의 위치, 입장료 등 실제적 정보와 함께 역사적 내용, 성당에 얽힌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남북한과 유엔 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초소화 병력, 화기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JSA 비무장화가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 3자 공동검증을 벌여 완전한 철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민간인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JSA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경비 인력은 남북이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고 총기 휴대 없이 공동 경비하게 됩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3만 달러 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 및 중기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7% 내외 증가한 31,862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2006년 2만 달러대로 올라선 후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게 됩니다. 예정처는 내년 1인당 GDP는 33,755달러로 전망한 반면 4만 달러 돌파는 5년이 지난 2023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이 미숙한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00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배달 운전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의원 등에서 장기 내원 치료하며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했다며
보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교회 지도자들의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교회협은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한반도 내 신뢰 구축, 종전, 화합을 이루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행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신대학교 내부대책위원회가 김영우 총장 체제 당시 주요 직책을 맡은 교수 22명에게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직 교수로서 받은 수당을 반환하고 차기 총장 선출 전까지 자숙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30일 이내에 학교 대자보와 교단지 기독신문에 게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크리스천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을 위해 내달 17일 취업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취업과 소명에 관한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강사론 배달의 민족 한명수 이사, CMK 이미지 코리아 조미경 대표 등 5명의 현장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이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근현대 소장품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전시에선 대한제국 시절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와 6.25 전쟁 당시의 사회상이 담긴 생활용품과 미공개 소장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